안녕하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 바로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머릿속의 압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 높아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바로 이 흥미진진한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이런 생각을 깊게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두개골은 절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아주 단단한 상자와 같다는 사실 말이죠. 이 완벽하게 밀폐된 상자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물이 아주 섬세한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죠? 가장 큰 덩어리인 뇌 조직이 7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혈액이 12%, 그리고 나머지 10%가 뇌척수액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자리를 뺏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정상인 거죠. 이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압력을 의학 용어로는 두개내압, 영어로는 ICP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5에서 15mm 머큐리 사이를 유지하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섬세하기 짝이 없는 균형이 대체 어떤 이유로 깨지는 걸까요? 그리고 압력이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첫 번째 방어 작전을 펼치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뇌수술이나 뇌졸중 때문에 뇌가 퉁퉁 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머릿속에 피가 고이는 혈중이나 종양이 생겨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감염이나 머리를 꽝 부딪히는 외상만으로도 이 압력은 위험할 정도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 몸은 이 위기를 딱 감지하고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로 공간을 좀 비워주기 위해서 뇌척수액 일부를 척추 쪽으로 내려보내고요. 두 번째로는 뇌로 들어오는 피의 양을 살짝 줄여서 압력을 낮추려고 하죠. 정말 똑똑하고 필사적인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한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압력을 올리는 원인이 너무 강하면 이 똑똑한 방어선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초기 증상과 후기 증상의 이 엄청난 차이예요. 처음에는 그냥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약간 멍해지는 정도? 굉장히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혈압이나 맥박 같은 활력 징후가 급변하는 등 누가 봐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극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바로 뇌탈출이라는 현상인데요. 높아진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뇌의 일부가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탈출해서 두개골의 작은 틈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밀려나온 뇌는 우리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 장치, 즉 뇌간을 꽉 누르게 되고요. 이건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료진이 이 위급 상황을 딱 알아채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쿠싱 3증징이라는 건데요. 첫째, 뇌에 어떻게든 피를 보내려고 혈압은 미친 듯이 치솟고, 둘째,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은 반대로 위험할 정도로 느려지고요. 셋째, 뇌간이 눌리면서 숨 쉬는 것마저 불규칙해집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뇌가 지금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머릿속의 조용한 비상사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우리 눈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 사진이 건강한 시신경이고요. 오른쪽을 보세요. 두개내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 끝이 퉁퉁 부어오른 유두부종 상태입니다. 간단한 안저검사만으로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위험한 경보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력을 직접 재는 거겠죠. 이 그림처럼 뇌 안에 아주 얇은 관, 카테터를 넣어서 두개내압을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의료진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가장 올바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높아진 압력을 낮추고 다시 머릿속의 평화로운 균형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대의학에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터널 션트라는 관을 몸 안에 심는 수술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이 고여있는 뇌척수액을 이 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다른 곳, 예를 들면 넓은 공간인 복부나 심장 쪽으로 싹 흘려보내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그 경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수술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여러 종류의 약물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투성 이뇨제 같은 약은 뇌 조직의 물을 직접 쫙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약은 애초에 뇌척수액이 덜 만들어지게 하죠. 또 뇌를 잠시 푹 쉬게 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여 압력을 낮추는 아주 영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올 겁니다. 두개내 합상증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두통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평소에 겪는 흔한 두통이랑 이 위험한 두통은 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띠로 꽉 조이는 것처럼 지끈거리는 통증은 보통 긴장성 두통이고요. 한쪽 머리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욱신거리면서 속까지 울렁거리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 한쪽 눈 주변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진다면 그건 군발성 두통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릿속의 압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이 한번 무너졌을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언제 두통은 그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